네, 다시 한번 뜨거운 국내 정치 상황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동안 지난 보름 넘게 아빠 찬스로 직원을 부정하게 채용했다는 그 문제 때문에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요. 오늘 국민의힘이 이것을 휴일임에도 선관위를 향해 선전포고를 내리면서 쟁점화 시작했습니다. 김기현 대표의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아빠 찬스, 형님 찬스 채용에 이어서 자녀들을 본인 근무지에 꽂은 근무지 세습까지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만 하더라도 11명에 이르는데 자정 능력 자체를 상실한 선관위가 국민들의 감사 요구에 대해 맛집 고르듯이 이 집이 좋겠네, 저 집이 좋겠네 하는 식으로 하고 있으니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대체로 소식이 좀 전해져 있습니다만 노태학 선관위원장의 사퇴를 국민의힘이 요구하지만 아직 답변을 없고 아마 사퇴할 뜻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침묵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를 받긴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이 할 것이냐 아니면 권익위가 할 것이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만 딱 하나를 선택하자면 나는 이곳에서 감사하는 것이 좋겠다. 하나 골라주십시오. 제가 고른다 그러면 역시 감사원 감사가 가장 효율적이고 또 어떤 성과를 내기에도 적절하겠죠. 권익위는 사실은 조사 전문 기관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다른 의견은요? 저는 국회 국정조사가 선행돼야 된다고 보고요. 네. 국회 국정조사를 해서 이 문제가 있다 싶으면 국회가 고발도 할 수 있고 감사원 감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네. 선관위가 감사원이 직접 감찰하겠다는 건 거부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법을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 헌법이나 공무원법에 보면은 이게 헌법기관이고 네. 또 자체적인 감사는 몰라도 감사원 감사는 받지 않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물론 감사원법은 달라요. 네. 그러나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회가 고발을 하거나 국회가 감사를 의뢰한다면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국회 국정조사 선행이 먼저라고 봅니다. 네. 네. 근데 법적으로 명백하게 감사원 감사를 안 받을 수 있는 기관은 3개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근데 네. 감사원은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에서 제외되느냐? 그거는 논란의 여지가 많아요. 약간 법적 미비 같은 것처럼 보이네요. 예,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습니다. 네.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오히려 더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법적 미비가 아니고요. 저건 네. 법에 분명히 규정이 있어요. 아, 헌법에도 그렇습니까? 보면 네. 이 중앙선관위가 행정기관입니다. 행정적 기능을 하는 기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정기관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사법기관 아니죠. 입법기관 아닙니다. 그럼 나머지 행정기관이에요. 그 행정기관 중에 법적 근거가 헌법에 설치 근거가 있느냐, 그걸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거죠. 네. 헌법기관이라고 해서 행정기관이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관할하는 행정부 산하는 아니라는 점 때문에 다른 해석이 좀 있긴 있는 거죠. 독립적인 것이라는 거지 행정기관이라는 게 아니라는 게 아니죠. 따라서 헌법상의 행정기관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근거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감사원법에 분명히 제외기관은 있어요. 네. 법원, 헌법재판소, 국회. 네. 나머지 다 감사 대상입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국가공무원법상의 인사혁신처장의 인사행정 감사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인사혁신처장의 감사 대상은 감사원이 감사 못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거예요. 위상이 다른 거기 때문에 네. 그걸 근거로 해서 감찰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게 당분간 논쟁이 계속될 것 같은데, 자, 오늘 국민의힘은 오늘 아침에 이제 휴일임에도 회의를 개최한 다음에 한 것은 정치 쟁점화를 다시 한번 시도하는 것입니다. 특히 민주당 원내 대변인이 했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논의도 착수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선관위가 선거 주무기관으로서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략적인 선관위 때리기를 멈추고 국정조사 등 논의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노태학 위원장의 사퇴 촉구와 감사원 감사 요구에 대해 민주당은 독립기관 흔들기라며 선관위를 두둔하고 있는데 선관위와 민주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은 아닌지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과 공생적 동업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됩니다. 저는 지금
기본적으로 이거를 또 정치 쟁점화로 정치로 너무 또 시간을 네. 너무 끈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느 기관이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실제로 문제가 있다면 어느 기관이든 빨리 조사해서 그 사실을 알고 싶은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저는 내부자 고발도 그동안 왜 안 나왔나 이게 하루 이틀 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완전히 고인물은 썩게 돼 있다는 걸 이번에도 선관위가 증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정치 문제화 돼버렸는데 이것은 지금 선관위원장부터 시작해서 또 법적으로 나는 문제 없다. 뭐 이런 방식으로 또 가게 되면 사퇴하지 않고 또 책임지는 모습이 아무 데서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정치는 법보다 훨씬 더 광의의 개념이에요. 네. 근데 정치인들이 혹은 그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자리에서 계속 뒤로 미루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거죠. 네, 그러면요. 요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김기현 대표는 이소영 원내대표의 말을 빗댄 듯이 비판을 했는데 민주당과 선관위가 한 편이다라는 것이 오늘 김기현 대표의 설명이었습니다. 이건 무리한 일반화입니까? 아니면은 그럴 만한 겁니까? 이거는 무리한 국민의힘 말씀이죠. 바깥에 분부터 얘기를 무리한 들어보겠습니다. 말씀이죠. 그럼 과거 정권 때 네. 보수 정권 때는 보수 정당하고 선관위가 한 몸이었습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저런 말씀은 이번 이 선관위 내부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런 비위 행위나 이런 것과 네. 관계없이 헌법기관이고 독립기관인 선관위 위상을 흔들면 안 돼요. 네. 때문에 저는 문제를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공정한 선거 관리를 담당해야 될 선관위의 고유한 역할과 법적 위상은 존중하되 네. 내부에 저런 문제는 용납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뒤섞어 가지고 이참에 떡봉김에 제사 지낸다고 선관위 길들여서 내년 선거 때 국민의힘이 유도하는 방향대로 하게 하자. 행여라도 그런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면 뭐 국민들이 그런 의도가 안 보이겠습니까? 네. 그 지난 대선 때를 기억해 보면 그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노정희 대법관이었습니다. 네. 근데 대선 사전 투표가 실시될 때 소위 소쿠리 투표가 그렇죠. 크게 논란이 됐죠. 그때도 노정희 당시 선관위원장의 사퇴 얘기가 나왔는데 거부하다가 한 2달 이후에 사퇴를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취임한 분이 지금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네. 근데 김기현 대표의 저런 그 발언은 사실은 그동안 쌓인 경험에서 비롯된 거예요. 2020년 총선 전후로 또 2022년 3월 대선 전후로 해서 선관위가 과연 중립적이냐, 네. 객관적이냐, 네. 그거에 대해서 의심을 품을 만한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그냥 지금 나온 말은 아닙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어제도 저희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3년 전 총선 때는 내로남불, 무능, 위선이란 표현을 국민의힘이 현수막에 쓰고 싶었으나 특정 정당과 특정 인물이 떠오른다는 이유로 불허했었죠. 예. 그러나 작년 대선에는 주술, 굿당, 신천지라는 표현을 민주당이 현수막에 쓰고 싶어 했을 때 이때는 괜찮다고 허용을 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말하는 것 같네요. 사실 선관위가 그 객관적 기준이 뭐냐,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는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지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 있을 때 야당 입장에서는 네. 중립성 내지는 객관성을 의심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대체로 이런 거는 야당은 대체로 선관위의 결정에 좀 불만이 있거나 그런 경향이 있는 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사실은 저 선관위가 선거관리 측면에서 저런 불편부당함, 그러니까 약간 편향된 결정했었던 건 맞아요. 그 당시에 뭐 친일은 된다 그러고 예컨대 네. 민생 파트는 안 된다 그러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시절입니다. 네. 그런 거에 대한 국민적 판단은 분명히 편향적이다는 걸 느꼈는데 이거는 사실은 여기서 왜 저런 김기현 대표 말이 나왔냐면 민주당의 태도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런데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다면 민주당도 문제가 있다고 그래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권익위는 수용하면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권익위는 더욱더 행정기관 하나 돼 있잖아요. 네. 헌법기관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인재 채용에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똑같은 몫을 내줘야 되는데 국정감사 그러면 국정조사 그러면 사실 국정조사 감사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자료 조치를 안 하면 그만이고요. 네. 또 하나 나 형사 수사받고 있기 때문에 못 나간다 그러면 또 못 나옵니다. 네. 나와서도 나 자기 부재 원칙 때문에 못 하겠다라면 못 해요. 자, 이런 국정조사 감사의 한계를 아시는 민주당 입장에서 감사원 거부 대신에 국정조사를 하자. 이 자체가 사실은 오해를 사기 십상이죠. 그래서 저런 말이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역시 뜨거운 논쟁 이제 한 주를 넘겨서 내일 이후에도 이 사안 이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오늘 발언의 분위기를 보면 아주 정치 쟁점화를 해서 승부를 보겠다는 의지가 좀 느껴지는 발언까지 확인했습니다.